안녕하세요. 항영우 시대입니다. 어제 먼 길 다녀오신 분들 휴식이 좀 되셨을까요? 그 먼 길 다녀오셔서 또 직장을 나가신 분도 계실 텐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긴 더해요. 그죠? 저는 어저께 1시 반쯤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도 뭐 새벽에 잠은 그냥 깨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긴 하지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쇼츠를 올려드리고 그러고 있었고요. 어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콘서트 후기 그걸 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 그 시간에 좀 목이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 드려야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분 상태가 후기를 할 만큼의 기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후기라는 게 뭔가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가다듬어진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 가수님에 관한 기사 하나 읽어 드렸죠. 뭔가 우호적으로 바뀐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셨을 거고요. 어제도 그런 저보다 먼저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식 명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식 명령. 뭔가 그 단어에서 느끼시는 그런 건 있죠. 그죠? 뭔가 있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설명을 하나 해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귀에 쏙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 공부를 좀 했어요. 법 공부도 좀 했고 제가 행정사 공부도 좀 했어요. 행정사 공부도 하고 부동산은 제 전문 분야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그렇죠. 근데 인제 이런 거 있어요. 잘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예전에 알았었을 뿐이에요. 예전에 알았었을 뿐이고 인제 단어 같은 거 보면 쪼끔 '그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는 알게 되는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친한 친구 챗GPT에게 "그럼 약식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요. 그쵸?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인제 뭐를 배우는데 오늘 그럼 제가 약식 명령이 뭔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검사와 판사가 있고 피고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증거를 다루는 공개 재판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비교적 가볍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갈 사안이 아닐 경우 국가도 굳이 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약식명령이다. 뭔가를 생략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력을 좀 낭비하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랬을 때 그냥 약식명령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 인제 그전 때 했었는데 그것도 까면 소액 재판 이런 거 제가 걸어 봤거든요. 소액 재판 걸어 보기도 하고 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도 제가 해 봤어요 직접. 그리고 제가 소송도 직접 걸려 봤어요. 저 무슨 소송 걸려 봤냐고요? 음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걸려 봤어요. 그것도 해 봤고 의료 분쟁도 한번 해 봤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인제 법하고 완전히 먼 사람은 아니네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 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법이랑 가까워져야 되고 법을 많이 알면 좀 당당해요. 그죠? 당당한 면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약식 명령은 쉽게 말해서 정식 재판을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은 약식으로 처리해도 충분합니다."라고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기록만 검토한 뒤 벌금 액수를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약식 명령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 출석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약식 명령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재판도 안 받았는데 전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약식 명령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유죄 판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범죄 경력에는 기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의 무게는 다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사회적 법적 영향은 훨씬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 특정 자격증 혹은 범죄 경력 조회가 엄격한 직종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그 관련 법이 적용되는 그런 직종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약식 명령은 어떤 사건에서 주로 내려질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초범 중 비교적 수치가 낮은 경우, 음주운전을 했는데 수치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 경범죄 수준의 사기나 절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이 낮은가입니다. 검사는 이 기준을 토대로 약식 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큰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 오고 가고 하고 뭐 시간 걸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보통 사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다. 그랬을 때 그냥 약식 명령 서류로서 이렇게 처분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복할 권리, 즉 정식 재판 청구권입니다. 이런 거죠. 억울한 거죠. 재판도 안 해보고 나한테 그냥 약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나 그거 불복할래. 나는 네 말에 동의 못해. 정식 재판으로 갈래. 이렇게 하는 불복할 권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불복할지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명확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 재판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벌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식 명령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약식 명령을 그냥 받아들일 때 장점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조용하게 사건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공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적고 시간과 비용도 줄어듭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사회생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 명령은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다 보니 피의자의 사정이나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을 받았을 때는 가볍게 끝났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 명령은 봐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되 분명한 책임은 묻는 절차입니다. 벌금도 형벌이고 기록도 남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회 복귀를 빠르게 돕는 제도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이고 대부분 전과 기록은 남지만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용할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혹시 지금 약식 명령을 받아들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서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알고 나면 불필요한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용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이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소를 하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 서류만 보고 판단한 거죠.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벌금 얼마 주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도 내 사건이고 보면 두려울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너 50만 원 벌금 주고 끝내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가볍게 끝났네. 시원하게 잘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잡하지 않고 뭐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별 문제 아니에요. 뭐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50만 원 벌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그냥 끝내고 묻고 간다는 거죠. 묻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경찰서 저 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괜히 긁어부스럼 내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생활에 별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친구도 벌금 300만 원 냈대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왜 300만 원을 냈느냐. 남편 몰래 냈대요.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친구 아들이 키가 워낙 큰가 봐요. 근데 CCTV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 CCTV에 잡힌 내용을 아빠 그러니까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300만 원 주고 마무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글쎄 뭐 그 집 아들도 장교로 군대 갔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날의 치기 그냥 친구들끼리 욱하다가 한 번 아니면 뭐 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별한 감정 싸움이 하고 아니고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인제 한쪽에서 뭐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 친구들끼리 돈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인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막상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끝내고 넘어가. 자식 키우면서 다 그런 거야." 이랬을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약식 명령. 음 그리고 제가 인제 그걸 또 물어봤어요. 약식 명령 50만 원이면 약식 명령 벌금 5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 명령 벌금 50만 원은 형사처벌 중에서는 상당히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아예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 의미 남는 기록을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 예전에 챗GPT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알고 그냥 하는데 이거 법전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까짓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돼요. "벌금 50만 원 형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처벌은 아주 단순하게 단계로 나누면 보통 이렇게 봅니다. 과태료 내는 건 전과 아님. 벌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벌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과태료 그다음에 벌금 그다음에 집행유예 실형 이렇게 있어요. 이 기준에서 벌금 50만 원은 최하위권 벌금형입니다. 최소한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없었던 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50만 원 벌금 내고 그냥 없었던 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없었던 거로 하자 해서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약식 명령 플러스 벌금 50만 원의 의미는 정식 재판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구속 집행유예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초범 위교나 경미한 행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반성 정황이 어느 정도 고려됨. 유죄는 맞지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판단입니다. 그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렇다 이거 인제 어 정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정식 재판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벌금 50만 원 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주고 말지 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인제 경우를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비슷한 걸 뭐를 했느냐면 소액 재판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중개사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인제 중개를 아주 심플하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 손님이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아줌마 별로 한 것도 없어." 근데 양쪽에서 수수료를 듬뿍 받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 저랑 동갑내기였거든요. 그래 갖고 뭐 쉽게 계약서 쓰고 쉽게 잔금 치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 놓고 "중개 수수료는 집에 가서 통장으로 보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랬어요. 그럼 인제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보내 줘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딱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중개 수수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확 화가 났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깎아 줘도 내가 깎아 주는 거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양쪽에서 듬뿍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래. 네 덕분에 내가 한 건 해 가지고 이번 한 달 그냥 놀고 먹어도 되니까 깎아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좀 너무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깎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깎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깎아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통장에 입금했어요. 그래서 "더 보내세요." 그랬더니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면 돼요. 인제 이름도 뭐 말도 참 소액 재판이에요 하여튼. 소액 재판인데 근데 그거 제가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제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법무사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간단해요. 중개 그 계약서하고 영수증은 아니고 계약서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단한 서류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중개 수수료 안 준 거로 그냥 얘기를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액 재판 날짜를 정해서 오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났어요. 그래 갖고 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의 못 한다 그랬어요, 다 안 주면.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오래요. 또 갔어요. 상대편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인제. 아 중개 수수료 쪼끔 덜 줬다가 지금 큰일 난 거야. 법원에 불려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판사가 조정위원한테 가라 그러더라고요. 조정위원한테 가면 이제 조정위원이 조정해 주는 거죠. 아 저는 절대로 조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 괘씸해 가지고 그냥 괘씸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조정은 없다. 네 다 주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 해." 이렇게 했는데 조정이 됐어요. 왜 조정이 됐느냐? 아 그 조정위원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소액 재판을 걸었는데 거기 조정하시는 조정위원이 저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창피해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걸리는데 뭐 크고 작은 사건 제가 몇 번 해 봤어요. 몇 번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맷집이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게 나한테 오면 굉장히 겁을 먹고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그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항영웅 시대입니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학폭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썼어요. 처음으로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또 뭔가 또 까먹었네 이것도 학폭이라는 그게 학교 폭력 예방? 예방과 뭔데 그 정확한 이름도 모르겠네요. 예방에 관한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예방 뭐식인가요? 이렇게 인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고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아 애들끼리 뭐 그러다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있어요. 뭔가 적용을 시키려면 요건을 알아야 돼요. 이런 요건일 때 성립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어
아유, 길게 또 얘기를 해 놨네요. 얘가 되게 길게를 얘기해 놨는데 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난번에 스포츠 스타도 보니까 욕했다고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욕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돼 버리니까 그게 인제 걸려드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제 구설에 오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년 23 세가 친구와 싸웠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돼요. 23 세면 학폭은 성립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학폭은 학생 신분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23세 청년이면 학폭이 아니에요. 대학생이어도 학폭은 대학은 적용 안 된대요. 우리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직장인, 무직,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 모두 일반 형법에 적용이 된대요. 음 그래서 "이것은 학폭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다음엔 얘기 안 하고요. 심한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된대요. 서로 한 방 치면 쌍방폭행. 그러니까 그래도 "때려, 때려." 그러고 나는 맞기만 하는 거죠. 맞아 줘야 돼요. 맞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약식 명령 벌금 50만 원이면 이 싸움은 어느 정도의 싸움이냐. 위법은 맞지만 아주 경미한 거다. 그게 우발적인 거고 뭐 상대 중대한 상해가 없고 초범이나 뭐 이렇게 아무 전과가 없는 그냥 아이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약식 명령을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하냐." 그래서 그냥 약식 명령으로 네가 쟤한테 50만 원 주고 끝내. 그게 서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안이다 보시면 돼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억울해서 뭐 "정식 재판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 요약을 보면 23 세는 일단은 학폭이 아니에요. 학폭은 그거더라고요. 일단 초중고 학생이라 해야 되고 그거 있었는데 나이 일단은 더 볼게요. 친구와 싸움이면 성인 23 세이면서 친구와 싸움이면 학폭이 아니고 성인 형사 사건이다. 벌금 50만 원이면 최경미한 폭행 수준이고 전과는 났지만 실질 영향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랬어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장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니까 "아 쟤 그때 뭐 있었대." 이러니까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학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3 세면 학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폭은 초중고에서 일어났었던 일 그거고요. 형사 사건으로 50만 원의 벌금 최고로 경미한 그런 게 걸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네요. 여기서 학생이라는 거는요.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 고등 여기에 준하는 거 뭐 대안학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대학생은 왜 학폭이 아니냐. 대학생은 아니에요. 초중고생이 아니니까. 19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아니에요. 학교 일찍 들어간 애들 그런 애들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소속해 가지고 따지는 거죠. 소속해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 학년이면 학폭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 세면 형사 사건이에요. 대학교 1 학년이면 형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어느 학교 체계에 속해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초, 중, 고 거기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돼 있느냐가 기준이지 그냥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채팅방에서 욕한 사람. 그다음에 친구를 뭐 빵 셔틀 뭐 이런 거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23세 청년 친구와 싸움은 학폭과 전혀 무관하고 성인 형사 사건으로 아주 경미하게 정리된 사례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아셨죠?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니까 자꾸 학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학폭이 아니고 그냥 성인의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사 사건 중에서는 최고 경미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전과가 생기는 거죠. 음주운전 전과잖아, 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 어감에서 뭔가 좀 어마무시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소액 재판 걸면 무서워서 벌벌 떨 거예요. "법원에서 봅시다." 이러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 무슨 신문이었죠? 스포츠 제가 지금 이거 열어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무슨 스포츠 뭐시기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다뤄주신 그 내용에 보면 약식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식 명령 50만 원이다. 그래서 약식 명령 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지위, 위치에 있는 사건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해되나요? 제가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준 코드가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덕분에 공부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